이 열쇠, 너만 열 수 있다 잊지 마라. 치매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또렷한 눈으로 장롱 아래에서 낡은 보따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전날 남편은 환갑상 앞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내연녀는 집안을 제 집처럼 활보했습니다. 30년을 헌신한 미영은 그렇게 자리 하나 내줄 틈도 없이 밀려났습니다. 무심코 보따리 매듭을 푼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킨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쥐어준 이 낡은 보따리가 모두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의 겨울바람은 유독 차갑기로 유명했습니다. 유리창에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몸이 으스레질 정도였지만 그날 미영의 몸을 얼어붙게 만든 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 김영수의 셔츠를 세탁하려고 손에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죠. 셔츠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취. 아주 은은했지만 오래된 옷장 냄새 사이에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또렷한 젊은 여성의 향수였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오며 미영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셔츠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어디서 많이 맡아본 듯한 향이 코끝을 잡아 끌었습니다. 최근 부산 시내 백화점에서 마주친 40대, 50대 여성들이 즐겨 뿌리는 그 향수. 화려하고 진한데 묘하게 잔향이 오래 남는 종류. 설마 아니겠지. 내가 예민해진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속 이물감은 쉽게 내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남편의 차에 올라탄 것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차 안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운전석 옆 수납함은 어쩐지 어지럽혀져 있었고 컵홀더엔 본 적 없는 여성 음료 영수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때였습니다. 딸깍. 블랙박스 녹음이 자동 재생되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만 정리되면 돼. 그 다음은 당신하고 계획대로 하는 거지. 순간 미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만 울렸고 해운대의 차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리? 나를? 미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또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지만 툭! 녹음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엔 너무 기괴했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존재했던 음성이 순식간에 어딘가로 사라진 듯한 느낌. 왜 사라져? 남편이 지웠나? 그러나 무엇보다 더 미영의 정신을 흔든 건 파일 속 말투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톤. 아내를 부르는 따뜻함도 없고 생활의 흔적 같은 익숙함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다 작은 흰 봉투 하나를 바닥에서 보았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묻은 진한 립스틱 자국. 그리고 낯선 필체로 쓰인 이름 하나. 지은?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보았던 파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있던 그 이름. 최근 알림창에 떠 있었지만 직장 거래처 사람이려니 하고 넘겼던 그 이름. 그녀는 봉투를 열지 못하고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그것보다 더 큰 불길한 징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블랙박스 녹음은 미영의 마음속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심지어 씻기 위해 욕실 문을 열면서도 귀에는 남편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만 정리되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계획을 주고받는 목소리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러 담은 채 거실을 살며시 서성이던 밤 12시, 갑자기 안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평소처럼 TV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 그것도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스치듯 새어나오고 있었고, 미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늘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눈을 꼭 감은 채 침대 모서리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멀리 가지 마라, 미영아. 곧 필요할 거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다는 것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영은 가만히 다가가 시어머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나기에 녹슨 오래된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작고 가벼워 보였지만 그 열쇠는 무언가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열쇠? 어디 열쇠지? 그녀가 열쇠를 살짝 잡으려 하자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손을 움켜쥐며 눈을 떴습니다. 미영이냐? 뭐 하는 거야? 다시 평소의 멍한 표정. 방금 한 말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 열쇠는? 열쇠? 내가 뭘 들고 있었나?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곧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블랙박스 녹음, 낯선 여자 흔적, 그리고 시어머니의 불가사의한 말. 세 가지 퍼즐 조각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 어딘가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그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드디어 미영의 환갑날, 해운대 집 거실에는 친인척과 동네 지인들이 모여 음식 냄새와 축하 인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영 씨, 환갑 축하해요. 30년 동안 고생 많았지에.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셔츠의 향수 냄새, 블랙박스 속 괴상한 말, 시어머니의 열쇠, 모두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잔치 분위기 때문에 표정만큼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영수가 잔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마누라. 드디어 60살 됐습니다. 30년 동안 집안 챙기느라 고생했지에. 박수 한번.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의 표정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웃고 있을 뿐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꽝!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영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말 속에는 잔인할 만큼 확고한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다. 사인해라. 사람들이 숟가락을 멈춘 채 일제히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장난하지 마라. 애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장난 아니다. 김영수는 비웃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이제 끝이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다리를 꼬고 말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해줄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잔인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넌 가진 게 없다. 이 집도 통장도 사업도 전부 내 거다. 내가 들고 나갈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조용히 사인하고 나가라.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일제히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이래요? 하지만 김영수는 손을 내저으며 아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지랖 떨지 마라. 이건 어른들 일이다. 미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에게 헌신해 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가진 게 없다는 말 한마디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잔인할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잘못? 그냥 질린 거다. 집안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 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의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초점을 잃지 않은 날카롭고 의미심장한 눈빛. 마치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날 밤 식탁 위엔 서명되지 않은 이혼 서류가 남았고 누구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날의 폭풍이 지나간 이 집엔 세상의 모든 눈을 의심하게 만들 한 여자가 안주인처럼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부엌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룻밤새 더 차갑게 식어버린 이혼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집안은 종이 한 장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무렵 현관에서 익숙한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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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그 비밀번호는 가족만 알고 있는 번호였습니다. 순간 미영의 손끝이 얼어붙듯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 없이 문이 천천히 열렸고 집안의 공기를 가르듯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붉은 롱코트, 명품백, 강한 향수, 그리고 자기 집을 찾은 사람 같은 당당한 표정. 아, 여기 맞네요. 젊은 여자는 밝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나들 집이라서요. 영수 아니, 영수 씨가 비밀번호 알려줬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방문자가 아니라 새 안주인을 소개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쇼핑백에 이름표 지은 전날 차 안 봉투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은 집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좀 답답하네요. 저쪽 벽 사진들부터 치우면 훨씬 낫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따라 들어온 남자 둘이 집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족 사진이 하나둘 검은 봉투에 사라지고 결혼사진과 아이들 앨범까지 마치 지워도 되는 흔적처럼 떼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걱정 마세요.
지은은 커피를 홀짝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차피 곧 나가실 거잖아요. 짐 줄여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미영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리 대상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레스룸 문을 열며 코웃음 쳤습니다. 옷들이 너무 예스러워요. 버려요 다. 제가 이 집 사모님 되면 싹 바뀔 거예요. 사모님. 그 단어는 칼처럼 미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죠. 이제 제가 여기 살 거니까요. 그때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뛰어가자. 시어머니는 장롱에 기대어 바닥으로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지은은 문가에서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치매면 원래 이래요.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러나 미영이 손을 잡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미영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힘이었지만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미영아 여길 떠나지 마라. 손끝에 힘이 빠지고 작은 몸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지은은 거실로 돌아가 외쳤습니다. 정리 계속해요. 또각또각. 굽소리가 멀어지며 다시 소란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곧 지은의 지휘 아래 마치 철거 현장처럼 변했습니다. 사진, 앨범, 장식품. 이 집의 시간이 하나씩 도련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벽장 아래를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눈빛 속에서 마치 지켜야 할 무언가를 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움직이시면. 그러나 시어머니는 미영의 팔을 뿌리치듯 밀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장롱 아래 틈을 더듬었습니다. 스르륵. 낡은 보따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바래고 얼룩진 보자기, 오래된 매듭.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그것을 미영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툭.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너만 열 수 있다. 열쇠 잊지 마라. 미영은 보따리를 본능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이 사람들 앞에서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또각또각 지은의 굽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미영은 보따리를 품에 감춘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힘없이 고개를 떨궜고 지은은 못 들은 척 말했습니다. 자, 계속 치워요. 시간 없어요.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따리가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남긴 이것이 모든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미영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채 집안의 소란을 피해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해운대 늦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지금은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불빛이 희미한 곳에 멈춰선 미영은 그제야 보따리의 매듭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보따리 속 서류를 펼칠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끝마다 시어머니의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글씨는 조급하게 삐져나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가 달그락하고 굴러나왔습니다. 빨간 램프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최근에 녹음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은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재생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줄. 그 아래 적힌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중구 대창로 12. 해운대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지역. 오래된 상가, 좁은 골목,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구도심 풍경. 어머니가 왜 이런 곳을 적어두셨지. 그러나 그 아래 한 문장이 미영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영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미영아, 내가 막아야 한다. 떨리는 글씨,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하려 했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곧장 큰 길로 나간 미영은 지나가는 택시를 급히 세웠습니다. 택시가 구도심으로 깊숙이 들어설수록 창밖 풍경은 빠르게 낡아졌습니다. 폐업한 가게, 벗겨진 벽, 낮은데도 어둑한 골목들.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시간엔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주소와 같은 창고는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녹슨 철문, 벗겨진 페인트,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오는 곳. 미영은 손을 떨며 철문을 밀었습니다. 비걱. 안은 깊게 어둡고 수십 년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서류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메모지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메모지를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미영아,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야 한다. 영수의 일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다. 글씨 하나하나가 공포와 결심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녹음기가 갑자기 딸칵하고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라 하고 말하는 듯한 신호였습니다. 미영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숨을 고른 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아야 해.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는 짧은 잡음을 내더니 곧이어 거칠고 두려움에 짓눌린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아, 이걸 듣는다면 나는 이미 너 옆에 없을 수도 있다. 미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흐릿한 말투가 아니라 완벽히 의식이 깨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회사 공금을 손댔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더 커졌다. 미영은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법 투자도 하고 지인 돈을 돌려막고 나쁜 사람들과도 얽혔다. 목소리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나한테 내 명의로 서류를 쓰라고 했어. 안 하면 나도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창고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말은 미영의 몸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아, 그 애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처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블랙박스 속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만 정리되면 된다. 모든 퍼즐이 정확히 맞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녹음은 마지막 절박한 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라도 살아야 한다. 너만이라도 빠져나와야 한다. 툭! 녹음기는 조용히 멈췄습니다. 창고 안은 숨소리조차 울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의 결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군요. 창고에서 나온 미영은 철문을 닫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너만이라도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남편의 잔혹한 말. 아내만 정리되면 된다. 겨울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얼굴을 때렸지만 미영은 그 차가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지금 자신이 어떤 진실을 마주했는지 천천히 되새길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그녀는 해운대의 작은 모텔 하나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프런트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미영은 오래 망설이다 방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방 안은 낯설고 차가웠지만 오늘 하루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작은 책상 앞에 앉은 미영은 보따리에서 나온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고에서 본 메모,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 남편의 블랙박스 음성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듯 했지만 점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종이를 꺼내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블랙박스 녹음 내용, 보따리 속 녹음기 기록, 시어머니의 메모, 검게 지워진 서류 조각들, 남편의 금융거래 정황, 부산 중구 창고 위치, 시어머니에게 가해진 폭력 흔적. 적어 내려갈수록 산산이 흩어져 있던 두려움이 오히려 실체를 갖추며 하나의 덩어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 같은 게 아니야. 누군가는 이걸 막아야 해. 그동안 남편의 선택에 맞춰 살던 시간, 지은이라는 여자가 집을 휘젓던 순간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남긴 메시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모텔 침대에 누웠을 때는 이미 새벽이 깊었습니다. 눈은 조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선택에 기대 살던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첫 밤이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영아, 이제 무너지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모텔을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정리한 증거 목록을 손에 꼭 쥔 채 부산시청 근처 무료 법률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겉은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조금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 문제로 오신 건가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나타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집에서의 모욕, 블랙박스 속 음성,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 보따리에서 나온 서류들,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한 메모까지. 변호사는 듣는 내내 여러 차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횡령, 사기, 불법 투자, 심지어 가정폭력 혐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남편분이 스스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미영은 두 손을 크게 움켜쥐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는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투자 피해자, 직장 동료 등 누구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미영은 마음속에서 망설임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미영은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 투자 피해자들, 그리고 회사를 떠난 전 동료들까지. 어떤 이는 문전박대를 했지만 어떤 이는 깊은 한숨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수요?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박살났습니다. 부인도 이제야 아셨군요. 솔직히 누가 먼저 나서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모여드는 증언들. 그들의 증언이 쌓일수록 미영의 마음속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묵직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버스 정류장에 앉은 미영은 손에 쥔 기록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숨기려 했던 진실은 이제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게 힘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루 종일 손에 쥐고 다닌 기록들이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힘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단단해진 자신을 느끼며 시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미영은 짧게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정적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평소라면 어디선가 들리던 시어머니의 기척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영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듯 희미한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요는 바닥으로 흘러내려 있었고 시어머니가 항상 손에 쥐고 다니던 작은 손거울은 책상 모서리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신발장을 확인하자 시어머니의 외출화 한 켤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갑도 휴대폰도 그대로였고 외출용 자켓 역시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스스로 나간 게 아니야. 불길한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계셔. 지갑도 전화도 안 가져가셨고, 아, 또 어디 숨었나 보지. 치매 환자가 그렇지 뭐. 남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태연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어머니가 없어졌다니까. 잠깐 나갔다 오겠지.
유난 좀 떨지 마라.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지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할머니 또 어디 쭈그리고 있겠죠. 참 피곤해.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등골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미영은 곧장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해운대의 골목,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벤치까지 숨이 차오르도록 헤매며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장 끔찍한 가능성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둘이 어머니에게?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표시된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급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박미영 씨 맞으십니까?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연세 많아 보이는 분이 상태가 많이 위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의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듯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발밑에서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미영은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로 달려갔습니다. 기사님, 제발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택시는 오래된 주택가의 좁은 골목 앞에 멈춰 섰고 구급대원이 손을 흔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쪽입니다. 골목 끝에서 미영은 숨이 멎는 듯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으며 손등에는 멍과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양말 한 짝은 벗겨진 채 굴러가 있었고 얼굴은 혈색을 잃어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달려가 안아 올리자 시어머니의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영아, 갈라진 숨 사이로 겨우 흘러나오는 목소리. 너밖에 없다. 그 말에 미영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발견 당시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태로 봐선 방치된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몸 곳곳에 학대 흔적이 있어요. 학대요? 믿기 어려운 사실에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잡히거나 맞은 자국입니다. 멍도 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미영의 옷깃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년이 날 굶기고 방 잠궈 놓고 미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지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 남편의 태어남, 집안의 정적, 모든 퍼즐이 잔인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밝힐게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구급차가 출발했고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대형 호텔 연회장에서는 남편 김영수의 회사가 주최한 상반기 실적 보고 및 VIP 네트워킹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억지 웃음이 섞인 자리였지만 오늘 이곳에서 무엇이 벌어질지는 오직 미영만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뒤편 입구에서
미영은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 뒤에는 피해자 몇 명이 굳은 얼굴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한 사람이 낮게 묻자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심이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김영수가 마이크를 잡고 여느 때처럼 자신감 있게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문이 천천히 열리고 미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쏠렸고 뒤이어 피해자들이 보이자 순식간에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김영수 사모님 아니야? 여긴 왜? 무슨 일이야? 김영수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있을 때는 아닌데? 그러나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단으로 다가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에만 정리되면 된다. 그 다음은 당신이랑 계획대로 하는 거지.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잔을 들던 손, 메모를 하던 손,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미영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남편의 사기 행각, 공금 횡령, 불법 투자, 지인들에게 저지른 사기, 시어머니 학대 정황과 내부 문건까지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례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3천만 원 떼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피해봤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기자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영아, 이건 오해야.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폭로 이후 김영수의 삶은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던 직원들도 증거가 쏟아지자 침묵 대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대표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요? 우린 뭐가 되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날 오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단 하나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표 해임. 내연녀 오지은은 사건 당일 SNS와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사라졌습니다. 미영이 알고 있던 주소로 가보니 집도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요? 짐 싸고 급하게 나가던데요. 남자랑 있던 것도 끝난 모양이죠. 이웃 주민의 말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렸지만 김영수에게 가장 잔인한 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VIP 고객들의 계약 해지, 임원들의 사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비난. 그를 두둔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러 회사에 몰래 왔던 날, 직원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아니라 전 대표님이죠. 여긴 이제 조심해서 오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은 영수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밤 비 내리는 부산항 주차장에서 김영수는 혼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박미영 때문이야. 그 여자만 없었어도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내연녀도, 믿음을 잃은 직원들도, 떠나간 고객들도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라는 것을. 남편의 몰락 이후 미영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소송은 시간 문제였고 남편의 사회적 평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복수도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조된 뒤 병원에서 몇 주간 회복 치료를 받는 동안 미영은 매일 병실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고 미움을 먹여드리며 고요하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둘은 해운대 골목 끝에서 비어있는 작은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바닷바람 냄새가 은은히 스며들고 햇살이 포근하게 비치는 낡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는 카페 하고 싶어요. 차도 드리고 얘기도 듣고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해운대 마음상담 카페였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미영이 조언보다 공감으로 들어주는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장님이 얘기 들어주면 눈물이 나요. 이곳 참 따뜻합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해운대 어르신들, 직장인들, 혼자 사는 청년들까지 각자의 이유로 이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가 뜨개질 수업을 열었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 속에 이곳은 어느새 동네의 따뜻한 쉼터가 되어갔습니다. 해질 무렵 창가 너머 바다와 노을이 붉게 물들면 미영과 시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금 주어진 평온함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늘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미영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늦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카페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남편 김영수였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구겨진 코트, 흐트러진 머리, 어깨가 축 늘어진 초라한 모습, 눈동자에는 공허함과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그는 거의 매달리듯 손을 뻗었습니다. 나 좀 살려줘. 너밖에 없어.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그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미영의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녀의 표정은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카페의 손님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미영은 단 한 걸음도 그의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제발. 나 아무도 없어. 절규가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미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카페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문틈 사이로 들어오던 찬바람이 잠시 흔들리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김영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허망한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미영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창가에 서서 잔잔한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위로 햇빛이 부서지며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내 인생이다. 누구도 내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울림으로 미영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너머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